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금일 시장도 역시 지루했는데요. 3월 장세가 항상 그렇습니다. 2020년도를 제외하고는 3월 달만 되면 아무래도 감사보고서 처리다 보니까 거래 정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개인 투자자를 회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손들도 간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급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 보통은 이런 달에는 뭐 동전주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좀 잡주 성향인 종목들이 상한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일도 보시면 막 이상한 종목도 콜마이den스 빼고는 뭔가 이상해요. 다 잡주들이야. 실적이 안 좋은 잡주들이 상방으로 갔고, 보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주죠. 정치 테마주도 이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실적이 별로 좋은 종목들이 아니에요. 이 한 칸을 봤을 때는. 그래서 내 종목 왜 안 오르는 거야? 지수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근데 결코 아니죠. 지수가 1.26%가 나왔다 하더라도 중간 부분에 이제 시총이 높은 중간 부분의 종목들이 그래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뭐 하나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시총이 높죠. 이런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로보테마도 그렇고, 보시면 뭐 한 7%에서 10% 정도의 상승이 이런 대형주에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 방어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증시 흐름이 별로야.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지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말 다 했죠. 삼성전자만 갔잖아요. 거의 보시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총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 5%가 6%까지 간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거 덕에 코스피가 1.73%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코 뭐 내가 주식을 못 한다든지 내가 잘못 투자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잡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종목들만 수급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내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면 전체적인 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메가터치, 아무래도 노봇 관련주만 좀 지속적으로 갔다가 이제 노봇에 넣는 배터리에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장주가 지난주 금요일 날 때 수급이 들어왔는데 MOT가 이제 상한가까지 시자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신고가가 한번 나온 다음에 금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는 살짝 밀렸을 때는 다시 공략해도 돼요. 이런 종목 제가 봤을 때 밑꼬리 달고 신고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얘 말고도 이젠 그 메가터치도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말씀드렸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또 보셔도 된다.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라. 이 종목은 더 가니까. 그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이거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21선 지지 잘 받고 있죠. 무너졌다가 두 번이나 먹었습니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갔다가 무너뜨리고 한 번 더 21선 재돌파가 나왔죠. 그럼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아마 수급은 더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MOT도 그렇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KNS 같은 경우도 수급은 당연히 들어왔죠. 강하게. 어차피 같은 부류의 종목들이다 보니까. 근데 KNS 같은 경우 특히 주식량이 적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식량이 적고 최대 주주가 거의 70%가량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돌고 있는 양은 230만 주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굉장히 적죠. 품절주란 말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사실 MOT보다 아니면 메가터치보다 더 잘 가는 게 정상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수월하게 수급적으로 움직이면 편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는데 생각보다 수급이 뭐 14%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막 상한가 치고 20% 이상 수급 들어올 때 이 종목은 생각보다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좀 실망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 뭐 보면 뭐 필에너지 뭐 이런 종목도 다 이거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다 수급 들어왔는데 KS만 좀 수급이 별론데 제가 봤을 땐 좀 더 지속적으로 강하게 갈 수는 있어요.
좀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올리기가 좀 편해요. 이 종목은 차트 베이스상 부담이 좀 적은 편이야. 그래서 MOT가 아닌 KNS가 대장주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 말씀을 믿고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좀 끌고 가셔라. 여전히 하지만 저의 생각엔 여전히 더 끌고 가셔도 된다. 5일선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또 21선을 지속하고 있고 5일선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내일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KCP드. KCP는 좀 약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돼요. 이 앞전 고점보다 이제 이 장대한봉에 이제 신고가 나온 앞전 고점보다 더 큰 대량 거래량으로 실리면서, 그러니까 앞전 매물은 다 먹어버렸다고 치면 되거든요. 앞전의 고점까지도 매물을 다 먹어버린 걸로 좀 보여지는데 다시 또 밀어버렸습니다. 좀 신기해요. 원래는 시세 한번 더 강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서. 그럼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렇게 끌어올린다든지 정고점 돌파 때까지 그냥 한 뭐 두 연속적으로 장대한봉 내일 나오고 추가적으로 나와서 앞전고점 돌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살짝 반등, 일정 반등 나온다면 어떻다? 모양을 만들고 좀 기다가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저는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후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일단은 뭐 거래량 봤을 땐 문제될 건 없어요. 거래량 흐름은 좋아요. 매도 물량 거의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매집하는 흔적, 매수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세력이 원하면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기어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셔라. 일단 뭐 한 3,200원 이상부터는 좀 매도 관점, 만약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는 본전가 이상 도달했을 때는 뭐 매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애매해요. 바로 가지 않고 옆으로 기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끌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아까운 측면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오늘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수요일날까지 좀 흐름 보시고 반응이 안 나오면 자르시고 다른 종목 좀 보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도 좀 황당해요. 저는 잘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근데 이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다른 종목들이 나와버려가지고 대동스틸이 특히 미친듯이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오히려 뭐 대동스틸, 화성밸브 뭐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이스틸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앞전고점 돌파 나오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데, 포스코 스틸리온은 전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봐요. 흐름상 5일선 금일 먹어버렸죠. 그러면 이번 주는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상방으로 이렇게 가면서 앞전고점 돌파도 넘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손절 라인은 항시 정해 놓으셔야겠죠.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정하시면 돼요. 현재 흐름 상황은 43,900원 이하로 그냥 밀린다. 그건 그냥 버리세요. 왜냐면 5일선을 먹은 형태인데 다음날 바로 이 저가선, 이 5일선 먹은 저가선을 바로 무너뜨릴 일은 없거든요. 연망치형 저가선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4,000원입니다. 44,000원 무너질 때는 정리하셔라. 내일이라도 무너진다면 정리하시고 유지한다면 끌고 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J 바이오사이언스. CJ 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 슈팅이 나왔지만 항시 제가 말씀드렸죠. 11,000원 깨지지 않을 때는 홀딩 하셔라. 그리고 5일선을 먹고 있어요. 저는 이 앞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거래량이 법칙을 보면 이 종목도 역시 뭐다 이렇게 신고가 나온 긴 윗골이 장대양봉보다 이 형태에서 대량 거래량이 거의 2배 가량 트였어요. 그러면 이 앞전에 있는 물량을 다 먹어버렸다는 소리거든요, 이날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가 앞전 고점 돌파 넘길 확률이 크거든요. 물론 앞전 고점 돌파 안 넘기고 쭉 밀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간혹가다. 근데 퍼센테이지로는 한 100종목 중에 5종목입니다. 거의 95%는 이렇게 밀집 흐름 나오다가 앞전 고점 넘겼습니다.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형태가
한 95 종목 정도는 된다. 95% 정도 확률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꽤 높은 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 다만 11,000원이 무너진다 혹시라도 그러면 손절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절을 잡고 가시는 게 맞아요. 이런 장세일 때 3월달 같은 경우는 짧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 안 나오면 손절 잡고 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간이 딜레이가 돼버렸죠.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어나질 않고 이번 주는 진짜 확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제 20일하고 21일이죠. 21일 아니면 22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때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날은 변동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매매하지 마셔라. 가급적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매하지 마세요. 그냥 현금 있으시면 현금 보유하고 좀 물려 있다 많이 종목이. 그러면 물려 있는 종목 그냥 어차피 뭐 밀려도 도찐개찐이니까 어차피 회복은 해주거든요. 일정 기한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매매는 하지 마요. 어지간해서. 차라리 변동성을 통해서 정말 제가 2000 이젠 그 17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을 때 제가 재미를 봤다고 했잖아요. 이때 상한가 친 종목, 막 하한가 떨어졌을 때 하한가 된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상한가 됐다가 하한가 된 종목을. 그래서 하한가에 잡아가지고 다시 상한가에 갔거든요. 당일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망하면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정말 상한가 쳤던 종목이 하한가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면 하한가 돼 있는 종목 사면 되는 거죠. 상한가 쳤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변동이 순식간에 되면서 그 괜히 무턱대고 매매했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100%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탄핵이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높은 확률로 생각하신 분들 막 생각마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건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확인하고 매매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확인 무조건 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 추천드린 종목 중에 이제 이노메트리하고 시노펙스를 금일 또 간신 종목으로 들고 와 봤어요. 이제 제 추천 드리는 거죠. 좀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유리판 관련해서 가져와 봤어요. 왜냐면 이젠 그 GTC 2025 2025년 이제 여기에 젠슨왕이 내일 기조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젠슨왕이 유리기판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캠트로닉스가 있죠. 캠트로닉스가 있겠고 그리고 피롭틱스 미친 듯이 갔죠.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뭐 수급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런 형태에서 더 간다고 생각하는 건 욕심이지. 사람이 탐욕을 부리면 끝도 없다고. 방송 보면 진짜 뭐 경제 방송 같은 보면 전문가들이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죄다 뭐 피롭틱스나 뭐 캠토니스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전 전혀 아니에요. 물론 뭐 이게 장대한봉 달려 있기 때문에 캠토니스는 가능성이 있다. 장대한봉 이렇게 단담에 무너뜨렸으니까 36,850원도 넘길 수는 있어요. 뭐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 있죠. 근데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고 밀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고 밀고 어떻다 흰발 수도 있어요. 시간 끈 다음에 이평선, 이동평선이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 일정 가격에 부담이 없잖아요. 계속 흰보를 하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흰보를 하면 이렇게 지그재그 흰보하면 나중에는 부담이 없거든요. 가격에 대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가류를 했기 때문에 일정 가격에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측면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종목 말고도 뭐 한빛 레이저도 있고요. 한빛 레이저는 그래도 차트 베이스가 나쁘진 않아요 보면. 근데 많이 올랐죠. 얘도 2배 이상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가고 있긴 한데 또 뭐 나인테크 보시면 뭐 최근에 엮여서 가는 SKC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어요. 근데 SKC는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출발 지점이라서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시총을 보세요. 5조 단위입니다. 시총이 5조 단위. 그렇기 때문에 끌어올리기가 부담이 커요. 그래서 제가 어느 종목을 말씀드리냐 유리기판을 한다면 이노메트리. 이노메트리는 진짜 안전빵이에요. 굉장히 안전빵이에요. 뭐 바닥에서 세뇌배 간 것도 아니고, 그것도 바닥권에서 뭐 2배까지는 거의 2배까지 가다가 무너뜨린 건데 지금 조정대에서는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때 제가 이젠 밀렸을 때 이날에 이젠 제가 다음날 밀릴 때 공략하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젠 또 재추천 드린 거거든요. 더 밀렸을 때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 그 시청자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을 보세요. 수급이 점진적으로 늘죠. 거래량이 1차, 2차 매집봉이란 말이야 이게. 기니꾸리가. 그런 다음에 어때요? 상한가 쳤죠. 이건 진양봉. 다음날 대장고량 친 다음에 다음날부터는 이제 조정 나오는 시기부터는 거량이 이제 밋밋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혹시 나온다, 그건 맥점이에요. 밑꼬리 달리는 장대한봉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올 수는 있겠죠. 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뭐 장대한봉 한번 채워진 다음에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왜냐면 이제 젠성항이 유리기판 얘기가 나오면 여하튼간에 그걸 이슈로 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어째 보면은.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근데 단발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하세요. 이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시노펙스. 시노펙스도 역시나 같아요. 수급이 이렇게 뭐 들어오려고 하다가 다시 또 밀리는 형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밀린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이 종목이 여하튼 인공신장용 혈액 여과기를 국산화를 시켰잖아요. 그럼 굉장히 의미가 커요. 수입했던 물품을 국산을 했다. 그러면 그만큼 실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도 역시 내일 밀릴 때 굉장히 좋은 매수기가 돼요. 이렇게 믿고 달면서 앞전 고점 돌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화 과정 충분히 거쳤어요. 하나, 둘, 셋, 세 번의 연속. 앞전에 매수 수급 강하게 도는 다음에 어때요? 거래량이 점점 낮아지면서 하루하루 낮아지면서 이렇게 밀어버린 거거든요. 이건 매집봉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밀렸을 때 공략해 보셔라. 그러면 믿고 달리는 장대한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종목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뭐 이노메트리아, 시노펙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죠. 노봇 관련주에서는 배터리 관련주 보셔라. 그냥 메가터치, KNS, 뭐 MOT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풍원정밀도 있어요. 말하다가 괜히 종목들 또 나오는데, 풍원정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만약에 내 밀린다고 한다면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게 좀 무식하게 수급이 들어왔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장대목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밀리게 된다면, 밀렸다고 한다면 공략하실 때. 그래서 이 다음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타이거 일렉, 바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매매를 한다. 그럼 바닥에서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왔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타이거 일렉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금이 얼마 있는데 다양하게 분할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좀 분할하시면 되겠죠. 물론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때 매매 가급적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뭐 흐름이 상하방으로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이 뭐 심해봐야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별로 영향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고가에서 단기 매매 하시는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 보시는 분은 당연히 그 목요일 금요일 달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는, 아니 수요일 날 장 마감 전에는 당연히 매도를 하셔야겠죠. 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요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영상 올릴게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 또 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 올리는 날에는 그냥 증시 흐름이 별로다. 아니면 뭐 김민석 전문가가 뭐 좋은 종목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안 보이는 거죠. 금요일도 솔직히 좋은 종목도 거의 없었어요. 보이질 않아 가지고 그냥 무관했습니다. 리딩하면서 말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좋은 종목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방으로 그 상승 상위수는
거의 뭐 다 잡지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매만 종목들이 안 보이지. 뭐 주도주라고 해도 뭐 거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박으라고 할 수는 없고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좋은 건 아는데 투자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합니다. 어차피 지금 바닥인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